개는 인간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더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잘 돌봐야 합니다. 개의 평균 수명은 크기와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10에서 15년 정도라고 합니다. 소형견은 대형견보다 오래 산다고 알려져 있으며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형견은 평균 10세 정도, 소형견은 12에서 15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대형견의 수명이 짧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동물은 신체 크기에 비례하여 수명이 더 깁니다. 예를 들어 햄스터의 수명은 약 2년, 개는 10에서 15년, 말은 약 20년, 코끼리의 수명은 50년 이상입니다. 물론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의 동물은 신체 크기와 수명에 비례합니다. 그러나 개는 그 반대이며 크기가 클수록 수명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과 달리 개의 몸 크기는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자연적으로 만들 수 없는 특성이 있으며 특히 큰 개는 몸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몸 전체의 혈액을 순환시키는 심장은 신체가 성장함에 따라 혈액을 펌핑하는 힘도 발휘합니다. 그러나 대형견의 경우 몸이 성장했다고 해서 그에 따라 심장이 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능이 빠르게 저하되어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대형견의 경우 신체의 크기에 따라 모든 기능이 큰 것은 아니면 수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중소형견보다 다양한 신체적 부담이 큽니다. 개는 인간보다 수명이 짧으며 대부분의 경우 주인은 삶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개가 짧은 삶을 살다가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와의 양방향 의사소통입니다. 즉, 인간의 일방적인 애정뿐만 아니라 개의 감정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의 행복은 동반자에게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삶과 삶의 끝에서 함께 사는 것은 개의 행복이며 그들과 함께 사는 주인과 가족의 마음의 평화는 개가 함께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인으로서 인간은 개를 더 잘 이해하고 인간뿐만 아니라 개도 만족하는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를 이해하지 않고 의사소통을 하면 인간이 좋다고 생각한 것이 실제로 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들은 동반자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종종 일방적인 인간 의사소통을 참아내고 그들과 어울립니다. 물론 그것은 개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경우 개는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을 만족시키고 개를 만족시키는 의사소통, 즉 양방향 의사소통은 개를 위한 최적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합니다. 언뜻 보기에 말을 하지 않는 개와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오랜 역사를 통해 개는 인간 사회에서 사는 법을 배우고 인간 사회에 적응했습니다. 그래서 개가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의 전형적인 예는 귀와 꼬리의 움직임이나 개의 행동 패턴에 의해 개의 마음을 아주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진정한 신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꼬리를 흔드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행복, 위 감정 표현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흥분 상태로 간주됩니다. 즉, 우리는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불안과 긴장으로 흥분할 때도 꼬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치채지 못하고 꼬리를 흔드는 행동만 단순히 행복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는 개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진정한 신호를 알면 그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반대로 불안한 이유를 생각하고 제거함으로써 개는 더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즉, 조금 가혹하게 말하면 개는 인간 사회, 즉 가족 내에서 위존함으로 짧은 수명을 완료하는 것은 인간 주인의 몫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개의 본성으로서 가족에 도움이 되는 것에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면, 즉 인간이 개의 몸짓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개를 무시하면 일상은 개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함께 사는 동물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반려견의 특징, 인간과 어떻게 다른지, 의사소통 방법을 알려주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잘 키워주세요. 강아지의 수명을 연장하고 오랫동안 그와 함께 있으려면 개와 인간 간의 양방향 의사소통, 개의 수명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에 기여하여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스트레스는 인간에게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방향 의사소통 외에도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개와 함께 살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은 식이요법, 예방, 치과 치료 및 질병의 조기 발견입니다. 개는 스스로 식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식이요법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실한 식단과 개에 맞지 않는 식이요법은 신체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개에게 맞는 식단을 찾으십시오. 최근 몇 년 동안 애견식품의 품질이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제품의 품질과 다양성은 매우 다양하며 어떤 제품을 선택하든 그렇게 열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협회가 정한 영양 기준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개사료를 선택한 후에는 개를 먹는 강아지의 신체 상태를 모니터링하십시오.
어떤 이유로 음식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으면 구토 및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뿐만 아니라 털이 불량, 똥량 증가, 강한 똥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음식을 바꾸거나 동물병원에 문의하십시오. 광견병 예방접종, 혼합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 진드기 및 벼룩 예방, 내부 기생충의 정기적인 탈모는 개가 장수하기 위한 필수 예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용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나 심장사상충병, 심지어 진드기에서 전염되는 바베시아증은 감염되면 사망과 직결되는 질병이므로 반드시 예방하고 싶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광견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법으로 규정된 예방접종일 뿐만 아니라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개도 인간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 있습니다. 광견병 외에도 심장사상충, 진드기, 벼룩, 내부기생충은 인간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예방 조치는 반려견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기 위해 시행되어야 합니다.